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마미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 조금 자주 올라오진 않았어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원래 운영해오던 방식들이 조금 옆집 언니처럼, 좀 편안하게, 이웃처럼 되게 편안하게 정말 직설적으로 그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역량이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제가 아무리 키워드를 정말 입에 떠넣어주듯이 제목을 잡아드려도 나는 이런 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기록 같은 뭔가 글쓰기 같은 그런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는 막 자기가 이제 조금 현재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거나 막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장사가 오히려 어떤 맞았던 분들도 있었고 또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너무 키워드 찾는 거 너무 내가 나한테 딱 맞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강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처음에 강의 내용은 정말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드리는 것만 되게 집중을 했었고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와 각자의 상황과 그다음에 각자의 역량이 다 다르구나. 그거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강사가 그런 이제 코칭 멘토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스터디를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도 제가 이제 유명해지려고 올렸던 것들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제 이제 블로그도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이제 모습도 공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사실은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수익도 창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점점 이제 구독자들이 쌓이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니까 1,000명을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조금 말이 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조금 더 팩폭을 조금 바로바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먹여 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만약에 저한테 키워드를 이거랑 이거랑 넣어서 제목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분 방문자 딱 봤을 때 500인지 1000인지 그 분의 방문자를 감안해서 문서수를 100단위, 1000단위 딱 해갖고 넣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터디 때 제목을 실제로 잡아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또는 그 역량이 내가 정말 원했던 건지 그거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본질은 사실은 내가 이게 키워드를 아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내가 진짜 어떤 글을 쓰고 싶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이거를 제가 꼭 생각을 하게끔 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는 쪼끔 더 이렇게 "이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쪼끔 안 하려고 하게 된 오히려 강의를 오래 하면서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면서 제 채널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초보이신 분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댓글 질문할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답을 드려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정말 다 다양하게 제 거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일단 많이 보셔야 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해도 지금 제 그 팁이 사실은 그거가 소화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라서 사실은 가볍게 댓글을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완전 이제 저한테 블로그까지 이제 넘어오셔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면 저한테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제 유튜브 봐 주셔서 여기까지 와 주셨으니까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댓글에 댓글을 좀 남겨 드렸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쪼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었고 그거랑 더해져서 또 이제 "인플루언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진짜 내가 꼭 요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인플루언서 '내가 왜 붙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던 부분 '내가 정말 인플루언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인플루언서에 붙고 싶죠. 그죠? 모든 사람이 붙고 싶죠. 잘 된다는데, 돈 번다는데. 그러면 붙고 싶다고 결정을 했을 때 나는 대체 어떤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런 글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를
본인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여행을 쓰고 있어요. 저는 뭐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제주를 쓰고 있어요. 저는 뭐 하와이 괌에 살고 있어서 괌에 쓰고 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될 거였으면 모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플루언서라는 건 뽑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육아면 육아, 여행이면 여행, 그 주제마다 본인 분들을 내가 만약에 제가 직원이면 여러분들 딱 그 블로그를 딱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딱 느껴져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육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전공은 이제 전문가는 맞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의 엄마들, 보통 육아를 하시는 블로거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 훈육이든 뭐 애들 발달이든 쓸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행 블로거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거지, 여행을 무슨 어떤 여행지를 뭐 내가 왜 평가하는 분들이 아니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거 드라마 막 자기들이 정보 몇 회 차에 끝나고 이런 거 쓰시지, 그분들이 무슨 영화, 드라마 평론가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진짜 7, 80% 이상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서 본질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영향력은 주고 전문성은 가지면서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완벽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블로그는.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글을 나누는데 어떤 글을 나누는 사람인지가 그 블로그 안에서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행이라고 예를 들게요. 여행이면 내가,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행 에세이를 쓰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분 중에서 자기가 이제 민박집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민박집을 하게 된 이후부터 민박집에 오시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하는데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라기보다는 일기 플러스 오늘은 여기 그 바닷가 근처의 절벽이 정말 절경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를 이분과 간 것과 내가 오늘의 그런 뭔가 느낌적인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 역시 바다의 깊이는 알 수가 없다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글을 딱 이렇게 쓰시면 그냥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여행 그런 어떤 기록 같은 경우 여행 에세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그게 눈에 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쉽게 생각하는 여행지 장소 소개. 그래서 지금 현재 여행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을 보면 이게 폴더마다 지역을 이렇게 다 나열을 나눠 놓으시고 강원도, 경기도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열을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사실은 감이 없다? 그러니까 감이 없다는 게 어떤 시각화를 해놓으시지 않으셨다. 요거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럼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의 주제에 대해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으로 내가 인플루언서 붙고 싶어요. 그냥 다짜고짜 이러시는데, 이제 신청은 해보시고 탈락하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를 도전을 해야지. 심지어 저 자꾸 떨어져요. 다른 주제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인지 그게 꾸준하면 결국은 붙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게 늦게 붙을수록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어. 갑자기 딱 붙잖아요. 다시 시작되는 그런 키워드 챌린지가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글이 1000개인가 2000개였을 때 이제 붙었으니까 막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막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거를 내가 앞지를 수 있는 나는 글이 저장이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빨리 붙는 분은 글이 100개만 해도 붙어요. 근데 그 100개 붙은 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키워드를 더 써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 붙는 거 그냥 이름만 기분 좋은 게 딱 제가 몇 명을 물어봤어요. 붙고 나서 며칠 정도 기분이 좋으신지. 이러면은 일단은 이제 짧은 건 한 2, 3일 좋고, 이제 길게 좋으면 일주일. 왜냐? 바로 다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거가 아닌 부분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연예인들이 왜 되게 유명해지고 현타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방탄소년단도 가장 이제 힘들었을 때가 가장 유명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잠 못 자면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달려만 왔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즐기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들어놓으시는 걸 들었을 때, 아, 인플루언서 너무 힘들대. 하지 말까? 아니, 이것도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겁내시는 것 같고, 붙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경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붙은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상상을 해봤을 때 내가 유명해질 것도 상상해보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지? 아, 나 어떤 글을 쓰고 싶지? 아, 나 그렇게 해서 원고를 얼마 정도 받고 싶지? 얼마 정도 받으려면 나 지금 무슨 글 써야 되지? 이런 거에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이제 돌려놓으시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명 기간이 기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시는 연예인들 분들 보면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빨리 붙으시는 분들도 저는 현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그럼 1단계입니다. 인플루언서 준비하시는 분들 1단계. 적어도 내가 인플루언서 고객센터를 가시든 아니면 여기 이제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네이버 인플루언서 요거 딱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바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고, 여기 위에 주제예요. 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일단 완전 초보자분들은, 스포츠 인플루언서는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이런 거 있구나. 아, 낚시, 운동, 골프도 되네. 아, 캠핑도 되네. 그럼 제가 이제 주제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오늘은 운동, 오늘은 막 등산을 갔어. 아니면은 오늘은 자전거를 탔어.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까라던가 어떤 글을 쓸까라던가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의 글의 특징이 그냥 일기를 쓰시거든요. 하루 일상.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면 오늘은 아이 장난감, 오늘 내일은 책, 내일 모레는 일기, 내내일 모레는 주말이니까 놀러 갔다 온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나누고자 한다라던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오늘 급급하게 글을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조금 놀이에 좀, 이제 놀이를 좀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표 놀이, 미술 놀이, 물감 놀이, 뭐 여러 가지 촉감 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 난 책 육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라던가, 아, 나는 좀 아이랑 전시회라던가 이런 교육, 경험적인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라던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되게 이게 돌리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사실은 다 다르고 그걸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만약에 탁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리면 일단 애기 엄마들은 제가 그냥 이유식 쓰시라. 가장 빨리 붙는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레시피는 아무나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빨리 붙는다라고 해서 붙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결국 미리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똑같고 그리고 그렇게 이유식 쓰시는 분들 이외에는 본인이 사실은 재밌는 요소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육아를 하시다가 나중에 사실 이게 불편하네. 뭐 이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글이 짧아요. 글자 수가 굉장히 짧게 되고 거기 그 글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되게 뭐 영향력이 미쳐진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면 사진 수도 적고 글자 수도 적고 글감도 잘 생각이 안 나신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놀이를 즐기고 막 이렇게 되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분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이랑 같이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지 같은 곳을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싹 바꿨어요. 그럼 몇 달 만에 바꿨으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블로그 글 주제 하나를 못 고르신다는 건 사실 제 인생에서는 되게 조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내가 정말 기록으로 남겨도 후회가 없을 만한 주제가 뭘까? 내가 진짜 이거 나중에 1년 후에 봐도 나 진짜 원 없이 했어. 일기로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 뭔가 뿌듯하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블로그로서 존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를 쓰면 좋고, 기록으로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낚시예요. 그러면 나 낚시 완전 낚시 광이야. 공유 낚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가 이제 보는 그 낚시 잡지든 아니면 자기 그 포인트 존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뭘 써도 사람들 반응이 좋고 그 에너지가 글에서 뿜어져 나와요. 제가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게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확실히 사진의 어떤 그 숫자라든지 글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이 글 주제가 되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쉽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 중에 일단 하나를 꼭 고르셔야 되고요. 나는 스포츠를 고르셨다라고 하면 난 스포츠 전문가야. 스포츠 어쨌든 나는 좋아해. 나는 너무 즐겨. 내 과정을 기록하고 나누겠어. 이거를 딱 확고하게 이제 정립을 하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보통 3개월 후에 흔들리시고 이제 한 5, 6개월 되면 흔들리시거든요. 왜 탈락으로 결국 주제를 또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주제가 너무 좋아. 내가 이게 너무 즐거워. 내가 이게 추억이든지 기록이든지 나의 어떤 경험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탈락이 내가 메일을 받았다고 이게 흔들릴 가치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평가가 사실은 남의 평가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 주제를 첫 번째 이렇게 골랐으면 이 주제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게 고르기 애매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걸 다 보셔야 돼요. 최대한 보셔야 돼요. 최대한 보시려고 하실 때 솔직히 저도 이제 다 막 진짜 3,000개 5,000개 10,000개까지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다 보지는 못해요. 지금 육아 인플루언서 키워드만 해도 한 4,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마우스로 요 정도만 내려도 지금 뭐 보여요? 운동, 캠핑, 그다음에 뭐 차박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나눈다면 나눌 수도 있고 축구, 골프, 뭐 낚시, 뭐 이렇게 한 4개, 5개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내가 요 중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게 스포츠잖아요. 그럼 프로 스포츠는 뭘까? 프로 스포츠는 야구, 축구가 대표적이구나. 뭐 저런 거 기록하는 게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참고를 해서 고르시는 게 첫 번째. 자, 그래가지고 고른 게 이 주제예요. 이 주제인데, 지금 왜, 스타일의 패션 뷰티, 라이프인데, 리빙, 육아, 생활건강, 뭐지? 지금 뭔지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다 이해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이 오른쪽이 다 하나하나의 주제예요. 이거는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국 합격을 한 이후에 여기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고 요거를 등록을 하실 때 다른 주제 키워드 하면 제가 육아로 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육아랑 리빙이랑 생활건강이 라이프로 묶여 있잖아요. 보시면 저는 참여하기가 다 뜨죠. 게임은 안 뜨죠. 테크는 안 뜨죠. 라이프는 뜨죠. 그러니까 리빙 쪽과 육아와 생활건강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들은 다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장점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합격한 이후에 내가 그 조회수를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 요거를 많이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알고만 계시고 요거는 그냥 일단 패스. 그래서 지금은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활용하실 거고 요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요게 사실은 묶여 있다. 그래서 나중에 2개 다 써도 된다. 근데 지금은 다 지원자가 너무 많고 경쟁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리빙, 이제 뭐, 미싱도 리빙이고, 식물도 리빙이에요. 뭐, 오늘은 미싱한 거, 내일은 식물 관리하는 거, 내일 모레는 그러면은 세탁기 돌리는 거,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전문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빙을 골라서 2차 이제 키워드를 싹 보셨을 때, 나는 축구, 나는 야구, 요쪽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키워드 중에 이제 좀 약간 큰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그 중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주제라고 했을 때, 자기 각자의 그 주제들을 고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속에서 결국 소주제. 소주제를 보통 2개에서 3개를 골라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한 가지 고르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2개, 3개를 왜 얘기를 하냐면 힘들어 하세요. 음. 그래도 축구, 야구는 그래도 좀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IT라고 해서 핸드폰 전문가를 그럼 해볼까 했을 때 핸드폰으로만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과 좀 흡사한 그런 블루투스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니까 어쨌든 갤럭시 아이폰이 워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관된 것까지 2개, 3개 전자기기, 소전자기기인데, 핸드폰과 연관된 것들은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라이프 예를 들자면 육아인데 너무 이제
근데 육아라고 했을 때 이유식만 쓸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유식과 거리가 멀지 않은 소주제, 연관도가 느껴지는 소주제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 보통 이유식 할 때는 어쨌든 아기를 키우실 때니까 아기에 관련한 어떤 발달 일기 일 수도 있고, 뭐, 검진이나 이런 건강 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육아 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 근데 요즘에 추세를 팁을 드리자면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썸네일을 뭐 예쁘게 하시는 분부터, 사진 예쁜 분부터, 글 뭐 많이 쓰시고, 댓글 관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댓글 한 뭐 5개, 10개 정도 이상은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썸네일은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좀 깔끔하게만, 사진은 조금 깔끔하게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제에 관한 거. 이 주제에 관한 건데, 근데 요즘 추세를 더해서 팁을 드리자면 좀 길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글수만 늘리려고 지금 해버리면 다 어떤 상황이냐면 체험단 리뷰도 너무 많고 다 글을 그냥 때려박는단 말이에요. 일일 포스팅 해야지 뭐 많이 써야 된대 막 그러고서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막 생각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해서 저는 오히려 소통 100개 다니실 시간에 댓글은 그냥 정말 찐 소통으로 10명, 20명 정도만 하루에 좀 도시는 거 이내로 하시면 좋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본인 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쓸 글, 내일 모레 쓸 글. 저는 사실 한 두세 개 정도의 글을 미리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일단 거의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개 이상 거의 지금 뭐좀 워낙에 제가 오래되니까 한 200개 이상의 글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제가 발행을 하는 편인데, 이제 틈나면 저장을 해요. 틈나면.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쓸 때 저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길게 설명한다는 게 무조건 글이 길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야 사진 정보도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게 많아야 이게 길게 쓸 수 있지 사진 5장 띡 설명하고 끝날 거면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도움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찐 글을 쓰셔라. 그래서 찐 글을 쓸 때 일단 팁이 어찌됐던 사진의 수와 글이 조금 많아야 하니까 사진은 10장 이상 20장 이 정도면 더 좋고 저는 20장 정도면 설명이 굉장히 더 풍부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참고만 하세요. 반드시 지키진 않아요. 저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지 글 포인트 글자 수 세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글자 수는 그래도 1000자 정도는 조금 해주셔야 그래도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만약에 진짜 쓰고자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런 쓰고자 하는 글,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다. 여기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 그러면 사진이 막 2, 30장이 넘어가고 글이 막 2000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리뷰성, 체험단으로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 쓰면 그것도 되게 달라요. 내가 산 거랑 체험단 받은 거랑. 체험단 받은 거는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신상인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말도 되게 이렇게 딱딱하고 키워드도 정해준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장수 10장 겨우 맞추고 글자 수도 어느 날은 글자 수 더 써달라고 이제 업체에서 온 적도 있어요. 보니까 700자인가? 그러니까 이게 애정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글과 내가 정말 이거 꼭 나눠야 돼. 블로그 꼭 기록해야 돼. 이거가 결국 글자 수랑 사진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합격자분들을 보면 와, 이분 정말 찐 소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글이랑 사진도 되게 길어가지고 막 와, 정성이 정말 어마무시하다. 이분은 진짜 안 붙을 수가 없다. 실제로 여기 사실 육아 인플루언서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 간식에서 1위 하신 분, 유아 전집에서 1위 하신 분, 이렇게 사진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은, 자주 보이는 분들, 아기 얼굴만 봐도 알겠는 분들이 좀 있어요. 조금 억울하게도 파워블로거나 최적화이신 분들이 그거 이제 등에 업고 되게 쉽게 뜨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 사실 요거 봤을 때 되게 조금 마음이 좀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한 부분은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이분이 왜 1위인지 사진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글쓰기가 능력치가 굉장히 경험치가 높을지 사진만 하더라도 정말 썸네일 하나라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고 어떤 거를 내가 제 체험단에서 이걸 보여줘야 될지라던가 사진 찍는 기술들이 다 너무 뛰어나니까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락 메일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 하나하나씩 수정해서 발전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플루언서를 붙는 건 내가 이게 마크 하나 달리는 거예요. 마크 하나. 여러분. 자, 제가 보시면 요 마크 하나 달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 글자 하나 달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갑자기 제 글이 상위 노출이 빵 되지 않아요. 절대, 결코. 제가 지금까지 상위 노출이 많이 돼갖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제가 그만큼 이 키워드 챌린지를 등록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도 1,500개 키워드를 등록을 했어요. 토픽에, 그 다음에 피드에, 홈에 각각 이 채널을 등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명함만 달린다? 그럼 지금 내가 글의 퀄리티를 늘리고 방문자를 늘리고 그러려고 키워드를 공부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원고료 받고 수익화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 합격 메일이 오도록 해야지 지금 방문자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사진도 아직 발전할 게 많이 있고 글도 아직 가독성이나 양질로 풍부한 정보를 나눈다라던가 찐팬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거 노력할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키워드 보고 소주제 잡으셔라 했어요. 자, 잡으실 때 저는 아무래도 많이 봤고 많이 글을 써봤으니까 이게 좀 빠르게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인사이트를 만드느냐? 본인이 여행이면 여행, 육아면 육아 이렇게 뒤에 합격자 붙여서 쳐보세요. 이미 합격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팁을 보시면 되고 저는 이분들 팁을 떠나서 이분들 딱 지금 사실 다들 개인정보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 들어갈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분들 들어가서 게시판이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게시판 수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게시판 구성할 때 이름 있죠. 이름조차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여행, 육아 여행을 하시겠다는 건가? 육아를 하시겠다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고 게시판도 굉장히 간결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딱딱딱 게시판만 봐도 이분이 무슨 인플루언서구나. 게시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글만 보더라도 여기 글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그 공감 관리 그런 댓글 수라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쓰는 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왜 붙었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게시판 이름, 게시판의 어떤 순서라든지 몇 개 정도 이제 돼 있는가 들어가서 풍기는 그런 그 색상 꾸민 스킨 이미지가 여행과 육아와 딱 흡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 미리 캔버스에서 색깔이라도 해갖고 글자라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여행 인플루언서면 진짜 멋진 풍경 하나 넣어도 돼요. 육아면 아기 때 돌사진이나 그런 거 얼굴 노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 많아요. 아기 뒷모습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육아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첫인상 들어가서 정리된 게시판, 그리고 그 글을 봤을 때의 전문성, 뭔가 열심히 하는 에너지와 그 느낌, 그게 되게 양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쓰는 최근 글들 주제를 보시면, 육아구나. 이게 정말 스크롤을, 마우스를 계속 내려도 어느 정도 내리는 동안은 결이 딱 육아구나, 여행이구나.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백기라는 말 아니에요? 백기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제가 이제 애플망고인가? 그러니까 망고는 좋아하는데 애플망고는 안 먹어봤어요. 또 여태까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애플망고를 상상이 안 돼요, 그 맛이. 그러니까 애플망고를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막 보다가 어떤 분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애플 사과 맛은 아닌데 어떤 사과의 어떤 맛과 그다음에 망고의 어떤 맛이 느껴진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제가 한 입을 먹거나 보면은 또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게시판 요소랑 이분들의 댓글 관리와 그다음에 이분들의 글 쓰는 그런 그 스토리와 그 다음에 사진의 수, 글의 그 양에 대해서 계속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봐놓으시고 그거를 계속 따라가려고 좀 노력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따라간다, 모방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저가 처음에
인플루언서에도 없었을 때 방문자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육아 엄마들을 막 찾아서 이제 이웃을 맺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이웃은 상업적인 이웃은 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는 저는 반대하진 않는데 상업적인 거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꼭 맺을 필요 없어요. 색을 피드에 계속 뜨는 것까지 그거를 다른 주제를 굳이 그거를 내가 맞지도 않고 그 홍보글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찾아갔는데 그러다가 그때 당시 1만 방문자가 넘는 어떤 이제 블로거 이웃을 찾아가서 계속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어떤 소품을 썼지? 어떤 각도에서 찍었지? 그리고 이제 점점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친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문자를 올렸느냐. 정보글을 쓰면 된다. 막 근데 어떤 정보글을 쓰면 되나? 그럼 또 유튜브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유튜브 찾아보고 그렇게 블로거들 하나하나를 친해지고 배우면서 그걸 보고 제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보면서 결국 내가 인플루언서에 붙고 안 붙고 그걸로 내가 무슨 목숨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내가 수익을 늘려야 되잖아. 방문자를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가 붙게 돼요.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보고 배우셔서 나를 성장해요. 그 블로그를 키우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키워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집콕놀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 때 유행을 했어요. 이제 요거는 뭐 남녀노소 좀 이해를 하실 키워드 같아서 갖고 왔어요. 자, 집콕놀이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블록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검색자들이 편하도록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콕놀이면 보통 집콕놀이의 것만 떴는데 집콕놀이는 뭐 미술놀이도 있어. 뭐 4살짜리도 있어. 뭐 하우스 만드는 게 요즘에 유행이야. 이거를 여기도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을 뭐 코로나를 너무 검색자가 편하게끔 만드는데 심지어 점점 최근에 여러분 그거 이제 이벤트 하나 있었어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벤트로 그 자기 연령대 추천으로 나 허용한다 누르면 커피 기프티콘 준다라고. 네이버가 그냥 이벤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게 이웃들, 그러니까 30대, 40대, 나중에는 여자, 남자, 그리고 스마트 블록도 뭐 지역별로도 다르게 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맞춤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이제 육아 인플루언서 붙고 싶어서 요 입맛에 네이버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뭐 40대 이제 딱 됐는데 뭐 만으로 하면 30대 후반이고 어쨌든 요렇게 제가 만약에 30대라고 예를 들어 이제 하면 30대 여자 30대 여자 그분들과 글을 앞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나누는 주제 결국 내 이야기인 거야. 내 이야기.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현재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뭐 출산 정보가 아무리 조회수가 나와도 안 하는 게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5, 6개월 할 때는 저도 아마 쫓아갔었을 것 같아. 따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7년 차, 8년 차 막 이렇게 돼가니까 다 필요 없어요. 글은 어차피 상위 노출 다 내려가는 날이 오고, 이거는 그냥 되게 그냥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글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스마트 블로그 이렇게 떠요. 그럼 옷의 집콕놀이. 그 다음에 유아 집콕놀이.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하나, 둘, 셋, 3명 거 떠요. 자, 육아 인플루언서가 1,500명이 이제 됐어요. 넘었어요. 1,400인가 1,500인가. 자, 3명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 더보기를 눌러야 돼요. 과연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더보기를 몇 분이나 누르실까요? 이거 귀찮아서 잘 안 누르게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 거 찾아보고, 이분 거 찾아보고, 이분 거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또 이 글이 또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유명한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밀려요. 어제잖아요. 9월 28일 얼마 안 됐고 5일 전이잖아요. 계속 경쟁은 붙고 있는 이 경쟁 사회가 됐어요, 인플루언서도. 이 경쟁 속에서 계속 현타가 오게 되는 상황을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건 멘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울 글을 찾으셔야 되고, 나누고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기록해도 너무 후회가 없을 글을 남기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다이소 직콕놀이까지 있어요. 여기서 또 인사이트가 뭐가 생겨요? 인플루언서 붙는 건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여러분.
물론 인플루언서 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나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많은 엄마들은 인플루언서 글들이 워낙에 홍보글도 많고 해서 안 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보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 글을 많이 안 보게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콕놀이 찾고 싶은 게 있으면 제품 이름 정확히 찾고 내돈내산이라든가 진짜 찐 후기를 찾으려고 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검색에 능하니까 오히려 좀 잘 찾게 되죠. 더 구분해서 찾게 되죠. 인플루언서 글보다는.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믿을 만한 인플루언서들을 오히려 찾아가요. 그분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블로거분들이. 그래서 물론 뭐 요즘에 인플루언서도 워낙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치만 인플루언서가 없는 키워드들 스마트 블록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내가 주제 찾아서 여기서 상위 노출 늘려 가지고요. 당장 방문자 늘리셔서 내 가게를 홍보하든 나를 홍보하든 아니면 챌린지를 하시면서 뭐 수익을 내시든 아니면은 이제 계속 요렇게 상위 노출을 해서 업체가 찾아오게끔 만들든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연락 안 와요. 원고료 건 뭐 제한 거의 없어요. 블로그 이웃들이랑 조금 친해지시도록 노력해서 정보를 얻어내셔야 돼요. 저희한테는 다 메일로 따로 비공개로 오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고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려고 하면 정보는 그만큼밖에 못 얻으셔요. 그래서 몇 배의 정보를 얻으시려면 그만큼 투자하셔야죠. 사람에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아깝지 않을 사람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알아야 되고 그 주제에 관련한 그 사람을 찾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방법이 지금은 모아집판만 있는데 옛날엔 메인이 있어서 메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관심사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인플루언서는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더라도 사실은 이게 내용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파프리카 볶음밥 기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옷에니까 우리 아이랑 안 맞아. 또는 되게 뭐 모음을 써놨어. 정성껏 모음을 써놨다라던가 자기만의 팁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찾아가죠. 아기가 어리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사진도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사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블로거, 엄마 블로거들을 찾아가서 이웃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웃 신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랑 소통을 했더니 웬걸? 그분들이 각자 역량이 다 너무 각자 너무 뛰어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재미나게 웃기게 글을 쓰는 엄마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뭘 잘 만드는 이제 재주가 좋은 손재주가 좋은 엄마가 있었고 사진 잘 찍는 사람, 소품 잘 이제 찾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블로그를 재밌게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래니 엄마들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현타가 왔던 게 이제 최저가 아니면 안 떴던 세상이라서 인플루언서 이 제도가 만들어기 전에는 그래서 키워드가 어떤 거는 뜨는데 강한 거는 아무래도 안 뜨는 거예요. 강한 것. 음. 이제 최적화들만 뜰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그거를 뚫어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요즘엔 또 옛날엔 최적화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체류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됐잖아요. 팬 수라든가 이웃 수라든가 그런 것들 활동성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글만 제가 이제 항상 열심히 썼으니까 그런 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잘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블로그를 좀 다시금 이번에 좀 생각을 재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탈락 메일을 받아도 후회 없는 내 글을 주제를 찾으셔야 되고 근데 또 요렇게 말했을 때 너무 수익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수익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도 마음의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일기식으로 쓰실 거라면 사실은 뭐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내가 만약에 업체가 뭐 운영하는 게 있다,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라고 하면 내 업을 요걸 블로그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인플루언서에 붙어도 결국 새로운 경쟁 싸움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가볍게 적당히 상위 노출을 배워 가지고 내 사업에 이용을 하면 더 돈 많이 벌어요. 애드 포스트는 적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만 그치만 보통은 이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애드 포스트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사업에 이걸 이용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어떤 엄마가
자기가 이제 사업하는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 뻘쭘하다. 내가 이제 엄마들끼리 소통을 하니까 뭔가 내가 홍보하는 게 뻘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내 사업도 애매모호하고 블로그도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이건 사실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나도 나고 애를 키우는 엄마인 나도 나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도 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 정리를 딱 내리세요. 나는 뭘 파는 엄마, 나는 워킹맘 엄마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 가지고 블로그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에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 책을 출판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러면 에세이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왕이면 여행이면 여행, 육아면 육아 주제를 좀 정해 놓으시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뜰 수 있는 수익을 벌 수 있는 블로거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원고료와 협찬건이죠. 그래서 원고료와 협찬건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 마인드와 내가 주제 잡기와 내가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느냐를 시작을 탁 터뜨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수익적으로 가실 때는 상위 노출 많이 하시고 방문자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내 이웃을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이웃이 모이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글을 나눌까를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걸 계속 쓰시되 그분들이랑 자꾸 이제 이웃을 좀 찐 이웃을 늘려 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에게 정보를 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 정보가 많아졌을 때 결국 내가 체험단 연락을 쪼끔 하나 받을 거 두 개를 받게 되고 세 개를 받게 돼요. 저희 단톡방에 있으면 매일매일 한 명 이상이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일주일에 매일 만약에 하나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매일매일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7개를 받게 돼요, 하나 받을 거.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 업체들은 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해요. 이 사람을 리스트업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연락 와서 제가 열심히 어느 정도를 이제 좀 잘했거나 뭐 키워드 보고를 뭐 상위 노출을 잘 시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가 마음에 들었을 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를 가지고 협업한 업체 하나 리스트를 가지고 다른 리스트를 또 가져오면 그럼 저는 2개 업체랑 이제 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원고료가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익적으로 가는 게 일단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 키워드 싸움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려면 또 현타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없으면 못 해요. 그리고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글들을 봤을 때 좀 이 게시판들이 좀 서로서로 좀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희 남편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론 저는 인플루언서 이제 합격을 해서 가끔은 씁니다만 지금 저는 붙었음에도 이 정도예요. 보시다시피.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맛집 갔다 오시고 내일은 아이 뭐 물건 쓰시고 내일 모레는 갔다 온 거 쓰시고 내내일 모레는 갑자기 부모님과 여행하거나 명절, 추석에 대해서 쓰시고 이걸 대체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나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사진과 글로 알려주셔야 돼요. 블로그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그렇고 블로거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과 글만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셔야 돼요. 이 썸네일과 이 사진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과 에너지를 뿜뿜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되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나름으로 포토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오일 파스텔이라는 것도 사 보고 막 이 드로잉 이런 것도 사 보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저는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예쁘진 않은 건 알아요. 예쁘진 않지만 엄마들이 봤을 때 뭐가 되게 요소가 많으니까 누르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보시더라도 바닥에 놔 봤을 때 어떤 라탄 바구니에도 놔 보고 그냥 책꽂이 같은 선반 위에도 놔 보고 여기도 놔 보고 여기도 놔 보고 꽃 그 밖에 화단에서도 해 보고 여기 이 책꽂이 위에도 놔 보고 지금 벌써 사진만 하더라도 책 사진 하나에도 계속 찍어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결국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양질의 글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 있지만 블로그에서 양질의 글이라는 것,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 블로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알려줘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느껴지려면 본인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주제의 사람인지, 연애면 연애, 난 어떤 가수를 좋아해,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가 그냥 거기서 드러나야 되고, 방송이면 방송, 내가 드라마 전문인지, 영화 전문인지, 뮤지컬 전문인지, 뭔가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건 이제 공연 전시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의 그 정말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너무 많아서 여기 다시 들어와야겠다. 이유 신청을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인플루언서의 사실은 합격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플루언서 합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를 매진하시기보다 내가 정말 어떤 전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즐겁게 글을 쓰는 거. 내가 써도 저는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저품질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써 왔고 어 지금은 옛날보다는 주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보단 주제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섞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지키려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블로그를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즐거움, 이걸 통해서 느꼈던 그 기쁨이나 그런 소소한 재미를 다시금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